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채널 휴덱스의 지표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한 주를 이끌 새로운 이슈를 챙겨와 봤습니다. 오늘 몇몇 가지 갑자기 오른 종목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이 이슈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거 보기 전에 오늘 코스피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역사적으로 종가 기준 코스피 2000을 탈환했습니다. 아,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 거냐, 롱을 쳐야 되는 거냐, 숏을 쳐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시원하게 드릴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수준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잖아요. 인간지표니까 당연히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오근영 팀장님의 오늘 3프로TV 방송 요약을 통해서 한번 시황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영 팀장님께서 오늘 1시간 넘게 많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거를 다 들을 시간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보자면 요거와 같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성장과 금리의 균형이 이제 오건영 팀장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장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패드가 방어를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계속 롱을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던 패드와 시장의 동상이몽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주기를 원하는데 패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최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시장 같은 경우는 패드가 이제 멱살 캐리를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숏을 쳐야 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심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오케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니까 계속 주시는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제 방송의 요약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메인 내용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요걸 먼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전 2개 영상이 미중 무역 분쟁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장의 불안 요소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내용도 살짝 그럴 수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다들 오해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숏을 쳐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미중 무역 분쟁 처음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인버스를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급격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을 잘 즐기되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와인 샴페인에 너무 취해가지고 지금 뭔가 오버하면 안 된다, 요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하나 가지고 그 내용을 마음에 깔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비드19, 즉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나왔던 세 가지가 이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는 소멸한다. 자연 면역이 생길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겐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주축된 이제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요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초기에 요 내용을 가지고 4월이면은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더운 나라에서는 안 걸린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싱가포르 연중 기온 30도 이상인 나라에서 지금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즉 높은 온도는 바이러스 생존에 불리한 조건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기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높은 온도는 우리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름 독감이 더 독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기온에 영향을 안 미치면 더 심각하게 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기 때문에 기온에 대해서도 더 급격하게 변이, 즉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연 면역이 생길 것이다, 이건 완전 개소리였죠. 자연 면역이 생기기 전에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총리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영국 셧다운했죠. 그래서 이제 자연 면역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힘을 잃은 주장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항체가 생기더라도 6개월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는 수 외에는 요거를 고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연 면역이 생길 것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를 이제 잘 알게 된 부분이고요. 마지막, 건강한 사람에겐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유일하게 맞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위주로 발병이 많이 됐었고, 뭐 젊은 사람이 발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황이 맞았죠. 뭐 물론 독감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이 아팠다고는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맞는 말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망은 노인이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명제 중에 유일하게 맞는 명제가 건강한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까지는 아니다, 이거라고 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하면, 우선 발달된 교통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됐다라는 거고, 너무 오랜 시간 발병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너무나도 잘 적응하는 유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그리고 남미로 건너가면서 최초 SV 그룹이었던 바이러스가 G그룹으로 변형이 됐고, 지금 이게 또 지속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G그룹 이후로 생기는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얘네가 너무 변형이 잘 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조금 다행인 측면이 아까 이 세 가지였던 거예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레벨업 할 시간을 줬어야 했더가나. 아시아쯤에서는 우리 드래곤볼로 보면 우마왕이 보스 몬스터였는데, 이제 힘겹게 우마왕을 죽이면서 다음 레벨로 스테이지로 넘어갔더니, 다음에 또 이길 만한 프리더 같은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더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싸우면서 이제 초사이어인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넘어갔더니, 미국에는 또 이제 셀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얘가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이제 변이를 하면서 이겨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이기지 못했던 이제 최종 마인부 같은 애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젊은이였던 거예요. 젊은이들의 면역 체계를 뚫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세 개의 명제 중에서 마지막 명제만이 참이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끈질기게 지금 남미까지 넘어가서 살아남고 있잖아요. 살아남으면서 얘네가 생로를 찾은 방법이 이 어린이였던 거예요. 어린이. 이제 바로 젊은이들한테 넘어가니까 사망까지 이제 이르기도 쉽지 않고, 뭐 퍼지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노인보다는 면역 체계가 좀 높으면서 젊은이보다는 떨어지는 숙주, 개체, 찾아보니까 어린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가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마침내 성공을 했죠. 얼마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린이 괴질입니다. 정식 명칭이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막 고열에 시달리고 혈액에 염증이 생기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안구 충혈이 생기는 등 2개 이상의 장기에서 복합적으로 염증이 발견되는 거를 이제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기관이라는 게 멀티 시스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장기들에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런던에서 시작돼서 1주 만에 13개국 이상 급속도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했던 거는 진짜 쪼레배,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우마왕 찾아가던 찌찌 이런 애들, 그 돼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가던 손오공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이미 셀까지 물리친 이제 이미 마인부 두드려 패러 가고 있는 초사이언 3 정도 되고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런던에서 시작해서 1주 만에 13개국 이상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이미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 애들까지 퍼지기 위한 중간 숙주로 어린 애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인에게도 당연히 전염이 되고, 성인에게 전염이 되면은 심장이나 아니면 장기에 더 큰 타격을 준대요. 더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더 위험한 병인 거고, 이 봉쇄 완화와 함께 퍼지고 있는 형상이라서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은 어떻냐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보다 되게 그 코로나를 잘 잡은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어쨌든 통제도 잘 되고, 어쨌든 나라도 작고 땅덩어리도 좁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잘 이제 통제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끊어줬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못 끊고 얘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바이러스가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쪽으로 이제 리벤지전으로 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오늘 한국에서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이제 어린이 괴질 2명이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별이 나기는 났는데 점점 더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확산되는 이태원발 바이러스가 바로 이 어린이 괴질의 중점이 되는 G그룹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퍼지는 게 옛날 그거랑 동일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떠나보냈던 바이러스는 손오공이었다면 지금은 베지트, 초사형 갓, 이런 애들이 온 애들이라서 훨씬 더 심각한 거고, 이 G그룹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오늘 2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가 없어졌지만 지금 어린이 괴질도 많이 퍼져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게 심각하게 저희가 또 계약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려제약과 조화제약, 명문제약 요거 들고 있었던 분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요게 갑자기 뛰어오른 것 자체가 어린이 괴질 때문에 얘네가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얘네가 이제 뭐 아스피린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이 어린이 괴질 관련돼서 이제 아스피린 약이 좀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뭐 이제 아스피린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요거랑 말고 뭐 녹십자 MS, 걔네가 이제 면역 관련된 뭐 걔네가 혈장 치료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오른 거고, 새로운 테마처럼 조금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뭐 항상 뭐 테마 같은 걸 말씀드리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테마로 사실은 이게 엮여서 오늘 많이 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지금 당장 이 바이러스가 엄청 퍼지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또 그걸 다 잘 잡아내겠죠. 그거 이제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건데, 뭐 우선 이게 뭐 급격하게 빠져도 WDB야 오겠습니까? 사실 WDB 온다면 그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앞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지금 어쨌든 고려제약과 조화제약, 명문제약이 하나의 테마로 떴잖아요. 떴으니까 또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약이 떴으면 뭐 마스크가 또 뜰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조금 더 퍼지면서 얼마 전에 진짜 간만에 약국 앞에 줄 서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아기들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중교통 또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못 타게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변이된 항체, 우리는 S랑 V에 관련된 것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G그룹이 들어온 만큼 변이된 이제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키트들이 또 이제 뭐 이야기 될 수 있게 시젠에서 이런 것도 한다고 하대요. 또 이렇게 되면 또 결국에는 또 언택트인 카카오 30만 카오를 가나요? 네, 뭐 요런 식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맵을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거고, 제 영상들도 그런 단초들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요거를 보고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건데, 2500, 1100, 3000이 뭔가 하면, 제가 올해 2월 초쯤 은행 팀장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게 2500이에요. 코스피, 이때가 코스피 2200 정도였는데 올해 무조건 2500 뚫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하방을 심하게 들어갔죠. 이때 1500쯤 가니까 다들 은행 팀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100 간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0선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은행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300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00 갈 수 있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털어야 돼요. 당장 인버스를 사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000 갈 수 있어요. 뭐 다 2200 가는 거죠. 3000, 2300 갑니다. 가는데 다들 요 2500, 1100, 30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한 번씩 되짚어 보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요런 불안 요소를 만들지 않을 건지 위안화 위안화가 이제 절하되는 게 또 불안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건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괴질이 어떻게 퍼질 수 요런 걸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롱의 맛을 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꼭 요 말씀을 위해서 사실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꼭 들고 나왔고요. 다들 맛있게 드시되 체하지 않게 나뭇잎 후후 불어 가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이제 그 금리가 이틀 뒤에 결정되는 그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맛있게 드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